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또 국제결혼이 좀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내려치기 하는 세력들이 좀 나타나고 있네요. 요초 쪽에서도 좀 그렇게 하는 것 같고 지금 일부 언론들 같은 경우도 말도 되지 않는 지금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관련된 기사가 나왔어요. 네이버에 베트남 국제결혼 이렇게 검색하면 지금 관련된 기사가 9개가 나옵니다. 이 중에 1개 기사를 뺀 8개 기사 같은 경우는 국제결혼을 내려치는 기사예요. 그리고 내려치는 그 내용은 뭐냐? 베트남녀의 국적 먹튀 때문에 국제결혼 건수가 늘었다라는 취지입니다. 일단 연합뉴스 거부터 먼저 볼게요. 한국 여자 베트남 남자 결혼만 증가세다. 왜? 베트남 기아녀가 대다수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2022년도 같은 경우 80% 넘는 케이스는 이 케이스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전부 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전년보다 35.2가 증가했는데 지금 여기 보시다 보면 2022년도 같은 경우는 586명입니다. 즉 한국 여자와 베트남 남자가 2023년도 같은 경우는 792명이에요. 그러니까 35.2%가 증가는 했으니까 엄청나게 크게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고작 206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고작 206명 된 거 가지고 이렇게 기사들이 쏟아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국제 결혼 갤러리라고 DC에 보면 여기가 사실상 요초가 먹었습니다. 여기 그 간첩으로 침투해가지고 유자들이 먹은 갤러리인데 여기서 베트남녀는 국적 먹튀한다라는 글이 실배에 올라갔었나 봐요. 그래서 주계분이 요거 관련해가지고 반박글을 올리셨던데 제가 알고 있기로도 법이 바뀌기 전에는 이런 사례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한국 남자와 결혼해서 국적을 취득하고 원래 베트남에 있는 남자친구를 데려온 케이스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아마 2015년, 16년 요때쯤에 법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법이 바뀐 이후에는 베트남 여성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고 하면 6에서 7년 정도 걸립니다. 혹시 틀린 점이 있으면 뭐 제 영상 보시는 분 중에 베트남 국제결혼 하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좀 알려주시면 고마웠겠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적 취득하기가 쉽지 않고 설령 취득을 하려고 해도 자녀가 없으면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자녀 1명 이상은 있어야지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베네핏이 주어지고 그리고 만약에 베트남 여성이 한국인 남편과 이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베트남 남편과 재혼하려면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분 말씀으로는 3년 정도는 기간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예를 들어서 뭐 위장으로 국제결혼하고 국적 취득하고 베트남에 있는 남자친구를 데려오려고 하면 거의 9에서 10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최근의 국제결혼, 즉 베트남 여자와 한국 남자 결혼 케이스에서는 국적 먹튀 케이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계분도 이걸로 이제 반박을 하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도 요즘은 까다로워져서 이거를 악용하는 여자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법이 바뀌기 전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베트남 여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그들 중에는 악용 사례도 있을 거고 악용이 아닌 그냥 부부 사이가 안 좋아져 가지고 이혼했거나 뭐 사별했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한국 남자를 만나기는 힘들잖아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베트남 남자를 만나게 되다 보니까 그게 통계상으로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좀 어이가 없는 게 뭐냐면 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뀐 거에 대한 거를 반영한 기사를 실어야 되겠죠. 즉 최근에 예를 들어서 한국 여자하고 베트남 남자가 국제결혼이 조금 늘기는 했는데 이거는 과거의 케이스다. 지금 같은 경우는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관계없다라고 말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언론들의 보도 태도가 뭐냐면
바뀐 법에 대해서 반영하지 않는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아까 연합뉴스도 그런 기사였고요. 지금 보시는 파이낸셜 뉴스 기사도 똑같습니다. 내용이. 그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 가져왔는데 베트남 남자와 재혼이 늘면서 결혼 이민을 온 베트남 여자가 이혼 후 다시 베트남 남자와 재혼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러면서 좀 국제결혼 내려치는 거죠. 말하고자 하는 취지는 그거 같아요. 베트남 여자와 결혼하면 그 베트남 여자는 이혼하고 난 이후에 즉 국적 취득하고 이혼하고 베트남 남자친구를 데려올 거니까 국제결혼하지 말고 한국 여자와 결혼해라. 그런 의미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뉴스원도 그런 취지입니다. 내용도 거의 똑같아요. 누가 지령을 내린 것 같아. YTN 기사 내용도 여기 제가 빨간 줄 껐죠. 이 내용도 비슷해요. 서울신문도 그래요. 베트남 남성과 재혼한 베트남 출신 한국 여성들이 많다. 그래서 1년 만에 급증했다. 아니, 비율상으로는 좀 늘었지만 아까 몇 명이었죠? 고작 206명이 증가했어요. 206명. 비율로는 35.2로 많이 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작 206명 는 거 가지고 이렇게 언론들이 한 개의 언론도 아니고 무려 8개 언론들 이런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불편한 분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누군가 지령을 내리지 않았나는 의심이 듭니다. 그리고 또 디지털 타임즈 같은 경우도 또 비슷한 내용입니다. 세계일보도 한국 국적 취득 후 베트남 남자와 재혼한 게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한국 여자 국제결혼 재혼 1위가 베트남 남자인 거는 국적 먹튀다는 식으로 기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악의적입니다. 그리고 KBC 여기 같은 경우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사들 내용에 지금 법이 바뀌어서 최근에 국제결혼하면은 이런 국적 먹튀를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설명은 없이 과거에 법이 바뀌기 전에 케이스인 분들이 재혼한 걸 가지고 국적 먹튀 여론을 만드는 거는 이거는 잘못된 보도 형태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실제 요초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알고 있어요. 법이 바뀐 걸 몰라. 그러면서 베트남 여자하고 결혼하면 국적 먹튀한다. 기자들은 실제로 그렇게 많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일반인 분들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사례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법 바뀌기 전이라니까. 지금 국제결혼에는 그게 안 먹힙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언론들 이런 식의 보도 형태 좀 고쳐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